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브릿지 경제신문사 오피니언 브릿지 칼럼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세금에 관한 칼럼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양도소득세 알아야 절세 혜택 받는다, 이런 칼럼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 그 기성세대나 또 젊은 세대, MZ세대를 가리지 않고요, 지식과 정보 부재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서요,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나이 들어서 노후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요, 제대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을 몰라 실수하는 바람에 절세하는데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요, 우선 201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 7월 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가격을 적잖아요. 그 거래 가격을 실지 거래 가격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매도했으면 거래를 가격을 10억을 적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쓰거나 나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비과세라든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들통이 나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짓 계약서 작성 그 여부는 어떻게 하느냐? 국세청하고요, 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1세대 1주택이면 2년 보유하고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하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걸 비과세라고 합니다. 또 전답과수원을 8년 이상 자격농지를 하게 되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과세라든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못 받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수인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라든가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소신고했다, 또 무신고했다 그러면 납부세액의 최고 가산세가 40%가 붙습니다. 그리고 과소납부를 한 경우는 일수당 0.0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군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이죠. 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누락한 실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베란다라든가 샤시비라든가 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공인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런 비용들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 금액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그 필요경비입니다.
국세청이 공제하는 겁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뭐 베란다라든가 샷십이라든가 난방시설 교체비라든가 방을 확장하는 공사비라든가 또 취득하고 양도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준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필요 경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을 취득가격한 금액 이외에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만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지출 시에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또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및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도급계약서, 우리가 공사할 때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잖아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공사를 하는데 견적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수치해서 보관하면 나중에 증빙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계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 회계학적으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가지고 벽지를 발랐다, 장판을 교체했다, 뭐 주방기구 있잖아요, 싱크대를 교체했다, 그리고 뭐 페인트로 외벽 도색 작업을 했다, 문짝을 고쳤다, 형광등 조명이라든가 이런 교체비용이 들어갔다, 보일러 고장나가지고 수리비용이 들어갔다, 또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방수 공사비가 들어갔다, 또 하수도관 교체비가 들어갔다, 오수 정화조가 들어갔다, 이러한 설치 비용은 공제받을 수가 없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입니다. 현상 유지. 벽지라든가 싱크대라든가 뭐 문짝을 고쳤다든가 형광등을 교체했다든가 보일러 수리 비용, 이런 건 절대로 공제가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